대나무 하나가 만든 숨결이 태평양을 건너왔습니다. 조명이 어둡게 내려앉은 LA 필하모닉 콘서트홀. 무대 중앙에 대금을 든 한국 연주자가 홀로 서 있었어요. 관객석은 숨죽인 채 그를 바라보고 있었죠. 서양의 고요 속에 스며들 천년의 울림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연주자가 숨을 깊게 들이마신 뒤 첫 음을 냈습니다. 그 순간 공기를 타고 울려 퍼지는 특유의 청아하면서도 깊은 음색이 홀을 가득 채웠어요. 관객들의 눈이 커지고 몇몇은 입을 살짝 벌린 채 경청했어요. 이런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다는 표정이었죠. 전통 음들이 현대 곡조와 어우러지며 서양 청중의 심장을 흔들었어요. 대금을 지휘한 한국 작곡가는 연주 후 눈시울을 붉혔어요. LA 타임스는 한국의 대나무 피리가 마치 다른 세상에서 온 부름 같았다고 보도했어요. 유럽 초청 요청 메일이 연달아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축제 이후 국악단의 유럽 초청 요청이 쇄도했어요. 한국의 젊은 대금 연주자들이 글로벌 콜라보 요청을 받기 시작했죠. 대금이 단순 악기를 넘어 나라의 감성과 긍지를 상징하는 매개로 거듭났어요. 이 작은 대나무가 세계의 마음을 울렸고 한국의 울림은 이제 국경을 넘어 미래를 노래하고 있었어요. 왜 이 작은 대나무가 전 세계를 흔들었을까요? 서양 클래식의 본고장에서 한국 전통악기가 어떻게 이런 감동을 선사할 수 있었을까요? 대나무의 숨결이 만들어낸 기적. 같은 순간들이 어떻게 문화 외교의 새로운 페이지를 열었는지, 그리고 젊은 국악이 어떻게 미래를 열어가고 있는지 정말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럼 그때 그 감동적인 순간부터 자세히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김세진, 전통음악과 문화예술 분야를 10년째 취재해온 전문 기자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숨막히는 순간으로 돌아가 보겠어요. 2024년 9월 15일 저녁 8시 LA 필하모닉 콘서트홀에서 벌어진 일이었어요. 서양의 고요, 대금의 첫 울림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어요. 콘서트홀의 조명이 서서히 어둠 속으로 가라앉았어요. 2,500석 규모의 객석에서는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어요. 관객들 대부분은 백인이었고 나이는 중장년층이 많았어요. 클래식 음악을 사랑하는 LA 상류층들이었죠. 무대 중앙에 홀로 서 있는 한국인 연주자 이재민 씨. 35살의 그는 한국 최고의 대금 연주자 중 한 명이었어요. 국립국악원 출신으로 해외 공연 경험도 풍부했어요. 하지만 이런 대규모 서양 클래식 홀에서의 독주는 처음이었어요. 손에 든 대금이 무대 조명 아래 은은하게 빛났어요. 대나무로 만든 이 악기는 길이가 80cm 정도였어요. 겉보기에는 단순해 보이지만 천년의 역사를 담고 있는 악기였어요. 이재민 씨가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그 순간 홀 전체의 공기가 더욱 긴장했어요. 관객들이 무의식적으로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드디어 첫 음이 울려 퍼지기 시작했어요. 청아하면서도 깊은 울림이 홀을 가득 채웠어요. 서양 악기와는 완전히 다른 음색이었어요. 바이올린의 섬세함도 플루트의 경쾌함도 아닌 독특한 소리였어요. 마치 바람이 대나무 숲을 스치는 듯한 자연스러운 음색이었어요. 관객들의 표정이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호기심 어린 눈빛이었어요. 하지만 음악이 진행되면서 완전히 다른 표정이 됐어요. 입을 살짝 벌리고 경청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어요. 눈을 감고 음악에 빠져드는 모습도 보였어요. 연주되는 곡은 이재민 씨가 직접 편곡한 현대 작품이었어요. 전통 산조의 기법을 바탕으로 현대적 감각을 더한 곡이었어요. 느린 진양조로 시작해서 점점 빨라지는 구성이었어요. 중간중간 즉흥 연주 부분도 포함되어 있었어요. 이런 구성은 서양 관객들에게는 매우 새로운 경험이었어요. 클래식 음악의 정형화된 구조와는 달랐거든요. 자유롭고 유연한 동양적 선율이 흘러나왔어요. 때로는 구슬프고 때로는 경쾌한 선율이 교차했어요. 관객들이 이런 음악적 변화에 빠져들고 있었어요. 연주 중간에 완전한 침묵의 순간이 있었어요. 이재민 씨가 잠시 숨을 고르는 동안이었어요. 그 짧은 순간에도 관객들은 숨을 죽이고 있었어요. 다음 선율을 기다리는 긴장감이 느껴졌어요. 다시 시작된 연주는 더욱 강렬했어요. 대금의 음역대를 최대한 활용한 연주였어요. 높은 음에서 낮은 음까지 자유자재로 넘나들었어요.
특히 대금 특유의 식임새 기법이 돋보였어요. 음을 흘리고 꺾고 떠는 섬세한 표현이었어요. 서양 음악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기법이었어요. 이런 기법들이 관객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줬어요. 음악이 절정에 달하면서 홀의 분위기도 최고조에 이르렀어요. 이재민 씨의 연주에 완전히 빠져든 관객들이었어요. 클래식 애호가들도 이런 음악은 처음 접하는 거였어요. 동양의 철학과 미학이 담긴 음악이었거든요. 자연과 하나 되는 동양적 사고가 음악으로 표현된 거였어요. 이런 깊이 있는 내용이 대금의 소리를 통해 전달됐어요. 언어가 통하지 않아도 음악으로 소통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순간이었어요. 연주가 끝에 가까워지면서 템포가 다시 느려졌어요. 마치 여운을 남기려는 듯한 구성이었어요. 마지막 음이 홀에 울려 퍼지고 서서히 사라졌어요. 완전한 정적이 몇 초간 지속됐어요. 그 정적 속에서 모든 관객들이 여운에 빠져 있었어요. 이런 감동적인 순간을 경험한 적이 없었던 거예요. 마지막 음이 사라진 후 몇 초간의 완전한 정적이 흘렀어요. 관객들이 아직 여운에 젖어 있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갑자기 터져나온 박수 소리. 처음에는 한 사람이 시작했지만 곧 홀 전체로 퍼져나갔어요. 단순한 박수가 아니라 기립박수였어요. 관객들이 하나둘씩 자리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결국 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일어서서 박수를 쳤어요. 이재민 씨의 얼굴에 감동의 눈물이 맺혔어요. 이런 반응을 예상하지 못했던 것 같았어요. 박수가 5분 넘게 계속됐어요. 브라보라는 외침도 여기저기서 들려왔어요. 관객들의 얼굴에는 감동과 놀라움이 섞여 있었어요. 첫 번째 곡이 끝났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어요. 이어서 준비된 것은 더욱 특별한 무대였어요. LA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와의 협연이었어요. 한국의 전통 선율과 서양 오케스트라의 만남이었어요. 이런 시도는 정말 혁신적인 것이었어요. 지휘자는 정명훈 씨였어요.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한국 출신 지휘자였어요. 정명훈 씨가 지휘봉을 들어올렸어요. 오케스트라의 첫 선율이 시작됐어요. 현악기들의 부드러운 소리가 홀을 채웠어요. 그 위에 대금의 선율이 겹쳐지기 시작했어요.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던 두 음악이 놀랍도록 조화를 이뤘어요. 대금의 동양적 선율과 서양 오케스트라의 화성이 하나가 됐어요. 관객들이 이런 신기한 조화에 빠져들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대금 독주 부분이었어요. 오케스트라가 완전히 조용해지고 대금만 울려 퍼지는 순간이었어요. 천년의 역사를 담은 선율이 현대적 공간에서 울려 퍼졌어요. 과거와 현재가 만나는 신비로운 순간이었어요. 이재민 씨의 연주는 더욱 깊어졌어요. 관객들과의 교감을 느끼면서 더욱 자유로워진 것 같았어요. 즉흥 연주 부분에서는 정말 탁월한 기량을 보여줬어요. 기존 악보에 없는 선율들을 자유자재로 만들어냈어요. 이런 즉흥성이 서양 관객들에게는 매우 신선했어요. 클래식 음악의 정확성과는 다른 자유로움이었어요. 동양 음악 특유의 여백과 호흡이 살아있었어요. 음과 음 사이의 침묵도 음악의 일부였어요. 이런 미학적 차이가 관객들에게 새로운 감동을 줬어요. 오케스트라와의 합주 부분도 환상적이었어요. 목관악기들과 대금이 대화하는 듯한 구성이었어요. 바이올린과 대금이 주고받는 선율이 아름다웠어요. 첼로의 저음과 대금의 고음이 만나는 순간도 인상적이었어요. 이런 다양한 음색의 조화가 새로운 음악을 만들어냈어요. 동서양 음악의 만남이라는 거창한 의미를 넘어서 순수한 감동이 있었어요. 국적이나 문화를 떠나서 음악 자체의 아름다움이었어요. 관객들도 이런 순수한 감동에 빠져들었어요. 중간중간 들려오는 탄성과 박수가 그것을 증명했어요. 연주가 진행될수록 홀의 분위기는 더욱 뜨거워졌어요. 마지막 곡으로 준비된 것은 아리랑 변주곡이었어요.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아는 민요를 현대적으로 편곡한 곡이었어요. 하지만 서양 관객들에게는 처음 듣는 선율이었어요. 대금으로 연주되는 아리랑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랐던 거예요. 단순한 민요 선율이지만 그 안에 담긴 한의 정서가 깊었어요. 슬픔과 그리움, 희망이 모두 담겨 있는 선율이었어요. 이재민 씨의 연주를 통해 이런 감정들이 고스란히 전달됐어요. 언어가 통하지 않아도 감정은 통했어요.
음악이 갖는 보편적 언어의 힘이었어요. 관객들 중에는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정확히 무슨 의미인지 몰라도 감동을 받은 거였어요. 이런 반응이 이재민 씨에게도 큰 힘이 됐어요. 연주에 더욱 몰입할 수 있게 해줬어요. 아리랑의 마지막 선율이 오케스트라와 함께 웅장하게 마무리됐어요. 전체 공연이 끝나는 순간이었어요. 공연이 끝나자 홀 전체가 완전히 달아올랐어요. 관객들이 일제히 기립박수를 보냈어요. 이번에는 처음부터 모든 사람이 일어났어요. 박수 소리가 천둥 소리처럼 홀을 가득 채웠어요. 브라보, 브라바 소리가 곳곳에서 터져나왔어요. 이재민 씨가 무대에서 깊게 인사를 했어요. 그의 눈에는 감격의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정명훈 지휘자도 이재민 씨와 악수를 나누며 축하했어요. 두 사람의 얼굴에는 뿌듯함이 가득했어요. 오케스트라 단원들도 모두 일어서서 박수를 쳤어요. 이런 감동적인 무대를 함께 만들어낸 것에 대한 자부심이었어요. 관객들의 박수는 10분 넘게 계속됐어요. 앙코르를 요청하는 소리도 들려왔어요. 이재민 씨가 다시 무대 중앙으로 나왔어요. 손에는 여전히 대금을 들고 있었어요. 앙코르 곡으로 준비한 것은 정말 특별한 선택이었어요. 미국 관객들도 잘 아는 아메이징 그레이스였어요. 하지만 대금으로 연주하는 버전이었어요. 이 곡을 동양 악기로 연주한다는 발상 자체가 신선했어요. 대금의 청아한 소리로 연주되는 아메이징 그레이스는 정말 특별했어요. 원곡의 경건함은 유지하면서도 새로운 감동을 줬어요. 동양적 식임새 기법이 더해져서 더욱 애절하게 들렸어요. 관객들이 이런 감동적인 편곡에 완전히 빠져들었어요. 자신들이 잘 아는 곡이 이렇게 아름다워질 수 있다는 게 놀라웠어요. 종교적 의미를 떠나서 순수한 음악적 감동이었어요. 곡이 끝나자 다시 한번 폭발적인 박수가 터져나왔어요. 이번에는 환호성까지 섞여 있었어요. 관객들이 완전히 감동받았다는 표현이었어요. 무대에서 내려온 이재민 씨에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사진을 찍자는 요청도 많았어요. 악수를 청하는 관객들의 줄이 길게 늘어섰어요. 정말 대단한 연주였어요. 한 중년 여성 관객이 말했어요. 이런 음악을 들을 수 있어서 정말 행복했다고 덧붙였어요. 또 다른 관객은 대금이라는 악기를 처음 알았다고 했어요. 이렇게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 있다는 게 신기하다고 감탄했어요. 음악 평론가들의 반응도 뜨거웠어요. LA 타임스 음악 담당 기자가 바로 현장에서 인터뷰를 요청했어요. 오늘 공연에 대한 소감을 묻는 질문이었어요. 이재민 씨가 감격한 목소리로 답했어요. 이렇게 훌륭한 관객들 앞에서 연주할 수 있어서 영광이라고 말했어요. 한국의 전통 음악이 세계 무대에서 인정받는 것 같아 뿌듯하다고 덧붙였어요. 정명훈 지휘자도 인터뷰에 응했어요. 동서양 음악의 만남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다는 걸 보여준 무대였다고 평가했어요. 이재민 씨의 연주 실력과 음악성을 극찬했어요. 세계 어느 무대에 내놔도 손색 없는 연주자라고 격찬했어요. 오케스트라 단원들의 반응도 인상적이었어요. 첫 바이올린 수석 연주자가 소감을 밝혔어요. 이렇게 독특하고 아름다운 악기를 처음 들어봤다고 말했어요. 대금과 함께 연주할 수 있어서 정말 특별한 경험이었다고 덧붙였어요. 플루트 수석도 비슷한 반응을 보였어요. 같은 관악기이지만 완전히 다른 매력이 있다고 평가했어요. 동양 음악의 깊이를 느낄 수 있었다고 감탄했어요. 공연장 로비에서는 관객들의 흥분이 가라앉지 않았어요. 오늘 공연에 대한 이야기로 떠들썩했어요. 대금이라는 악기에 대한 질문도 많았어요. 어떤 관객은 대금을 배우고 싶다고 문의하기도 했어요. 한국 전통 음악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높아진 거였어요. 이런 반응을 보면서 이재민 씨도 뿌듯해했어요. 자신의 연주가 한국 문화를 알리는데 기여했다는 생각에 감격했어요. 특히 젊은 관객들의 반응이 인상적이었어요. 소셜미디어에 공연 영상과 소감을 올리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인스타그램, 틱톡, 유튜브에 관련 콘텐츠가 쏟아졌어요. 이런 온라인 확산이 더 큰 파급 효과를 만들어낼 예정이었어요. 공연이 끝나고 며칠 뒤 정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공연이 끝나고 이틀 후 LA 타임스에 실린 리뷰 기사가 화제가 됐어요.
한국의 대나무 피리가 마치 다른 세상에서 온 부름 같았다는 제목이었어요. 음악 전문 기자인 마크 스웬슨이 쓴 기사였어요. 그는 30년간 클래식 음악을 취재해온 베테랑 기자였어요. 하지만 이런 감동적인 공연은 처음이라고 고백했어요. 기사 내용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대금이라는 악기를 통해 한국의 영혼을 엿볼 수 있었다고 표현했어요. 이재민 씨의 연주를 듣는 순간 시공간을 초월한 느낌이었다고 썼어요. 동양의 깊은 철학과 미학이 음악으로 구현된 것 같았다고 분석했어요. 특히 대금 특유의 식임새 기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어요. 서양 음악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표현법이라고 평가했어요. 음을 미끄러뜨리고 떨리게 하는 기법이 새로운 감동을 준다고 분석했어요. 이런 기법을 통해 단순한 선율이 복잡한 감정을 표현할 수 있다고 해석했어요. 오케스트라와의 협연에 대해서도 극찬했어요. 전혀 다른 두 음악 전통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어우러질 수 있다는 게 놀랍다고 썼어요. 정명훈 지휘자의 탁월한 음악적 감각이 이런 조화를 가능하게 했다고 평가했어요. 기사는 한국 문화에 대한 새로운 관심도 불러일으켰다고 분석했어요. 대금을 통해 처음 접한 한국 전통 문화에 대해 더 알고 싶어하는 관객들이 많다고 전했어요. 이 기사가 온라인에 올라가자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어요. 페이스북, 트위터에서 수천 번 공유됐어요. 댓글도 수백 개가 달렸어요. 대부분 긍정적인 반응이었어요. 나도 그 공연을 봤는데 정말 감동적이었다는 댓글이 많았어요. 한국 음악에 대해 더 알고 싶다는 댓글도 여러 개 보였어요. 뉴욕 타임스에서도 후속 기사를 냈어요. 아시아 전통 음악이 서구 클래식 무대에서 거둔 성공 사례로 분석했어요. 문화 간 소통의 좋은 예라고 평가했어요. 음악이라는 보편 언어를 통해 서로 다른 문화가 만날 수 있다는 걸 보여줬다고 썼어요. 워싱턴 포스트도 비슷한 관점에서 기사를 실었어요. 다문화 시대에 이런 문화 교류가 갖는 의미를 분석했어요. 한국계 미국인 커뮤니티의 자긍심 향상에도 기여했다고 평가했어요. 시카고 트리뷴, 보스턴 글로브 등 주요 일간지들도 관련 기사를 실었어요. 클래식 전문 매체들의 반응은 더욱 뜨거웠어요. 그라모폰 매거진에서 특집 기사를 준비한다고 발표했어요. 클래식 투데이에서는 이재민 씨를 이달의 연주자로 선정했어요. 이런 언론의 관심이 더 큰 기회로 이어졌어요. 유럽의 주요 콘서트 홀들에서 초청 요청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였어요. 가장 먼저 연락을 보낸 곳은 런던 로열 앨버트 홀이었어요. 내년 여름 시즌에 독주회를 열어달라는 요청이었어요. 베를린 필하모니도 관심을 표명했어요. 내년 가을 시즌 프로그램에 포함시키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어요. 빈 무지크 페라인에서도 초청장이 날아왔어요. 세계 클래식 음악의 성지라고 불리는 곳이었어요. 이런 곳에서 한국 전통 악기 연주자를 초청하는 건 정말 이례적인 일이었어요. 파리 샹젤리제 극장에서도 문의가 왔어요. 프랑스 관객들에게 동양의 신비로운 음악을 들려달라는 요청이었어요. 암스테르담 콘세르트 헤바우, 밀라노라, 스칼라 극장까지 관심을 보였어요. 세계 최고 수준의 공연장들이 줄줄이 러브콜을 보낸 거였어요. 이재민 씨는 이런 반응에 깜짝 놀랐어요. 한 번의 공연이 이렇게 큰 파급 효과를 가져올 줄 몰랐던 거예요. 매니지먼트 회사에서도 연락이 쇄도했어요. 세계적인 클래식 아티스트 매니지먼트 회사들이었어요. 독점 계약을 제안하는 곳들이 여러 곳 있었어요. 조건도 상당히 좋았어요. 전 세계 투어를 기획해주고 음반 제작도 지원하겠다는 제안이었어요. 한국 국립국악원에서도 이런 성과를 자랑스럽게 생각했어요. 국악의 세계화라는 수건 사업이 결실을 맺는 순간이었어요.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축하 메시지를 보냈어요. 한국 문화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린 공로를 인정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앞으로 이런 문화 외교 활동을 더욱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어요. 하지만 가장 의미 있었던 건 젊은 세대의 반응이었어요. 소셜미디어를 통해 확산된 공연 영상이 젊은이들 사이에서 화제가 됐어요. 특히 한국계 미국인 젊은이들의 반응이 뜨거웠어요. 자신들의 뿌리 문화에 대한 자부심을 느꼈다고 했어요. 대금을 배우고 싶다는 문의도 급증했어요. LA 한인타운의 국악학원에 등록 문의가 쇄도했어요. 한국 전통 문화에 대한 관심이 전반적으로 높아진 거였어요.
한복, 한식, 서예 등에 대한 관심도 덩달아 상승했어요. 이런 현상을 보면서 문화의 힘을 실감할 수 있었어요. 하나의 감동적인 공연이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니요. 국악이 더 이상 낡은 전통이 아니라 살아있는 문화라는 인식이 확산됐어요.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룰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거였어요. LA 공연의 성공 이후 정말 놀라운 일들이 연쇄적으로 벌어졌어요. 문화 외교의 새로운 페이지가 열리기 시작한 거였어요. 가장 먼저 움직인 곳은 한국문화원들이었어요. 전 세계 한국문화원에서 국악공연 요청이 쇄도했어요. 현지 주류 사회에서 한국 전통 음악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늘었다는 보고였어요. 뉴욕 한국문화원에서는 긴급히 국악 시리즈를 기획했어요. 매월 다른 전통 악기를 소개하는 프로그램이었어요. 첫 번째로 대금 연주회를 열기로 했어요. 이재민 씨를 초청해서 뉴욕 관객들에게도 감동을 선사하려는 계획이었어요. 런던 한국문화원도 비슷한 프로그램을 준비했어요. 영국 클래식 애호가들 사이에서 한국 전통 음악에 대한 문의가 급증했다고 했어요. 로열 필하모닉과의 협연도 추진하고 있다고 발표했어요. 파리 한국문화원에서는 더욱 야심찬 계획을 세웠어요. 한국 전통 음악과 프랑스 클래식의 융합 프로젝트였어요. 프랑스 현지 작곡가들과 한국 국악인들의 협업을 추진한다고 했어요. 이런 국제적 관심이 국내에도 큰 변화를 가져왔어요. 젊은 국악인들에게는 희망의 메시지가 됐어요. 그동안 취업이 어렵고 미래가 불투명하다고 여겨졌던 국악 분야였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완전히 다른 가능성이 열린 거였어요. 서울예술대학교 국악과의 지원자가 급증했어요. 전년 대비 3배나 늘어난 수치였어요.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도 마찬가지였어요. 특히 대금 전공 지원자가 크게 늘었어요. 이재민 씨의 성공 사례가 젊은이들에게 영감을 준 거였어요. 기존 국악인들에게도 새로운 동기가 됐어요. 해외 진출에 대한 꿈을 갖기 시작한 거였어요. 국립국악원에서는 해외 진출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했어요. 젊은 국악인들의 국제 무대 진출을 체계적으로 돕겠다는 계획이었어요. 언어 교육, 매너리즘 교육, 무대 매너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로 했어요. 민간에서도 움직임이 활발했어요. 국악 전문 기획사들이 해외 진출을 본격화했어요. 기존에는 국내 공연만 기획했던 회사들이 해외 시장을 노크하기 시작한 거였어요. 특히 젊은 국악인들과 해외 아티스트들의 콜라보레이션이 주목받았어요. 이재민 씨에게도 수많은 협업 제안이 들어왔어요. 가장 흥미로운 제안은 그래미상 수상 경력이 있는 재즈 피아니스트와의 협업이었어요. 동양과 서양, 클래식과 재즈의 만남이라는 흥미로운 프로젝트였어요. 세계적인 첼리스트와의 듀오 앨범 제작 제안도 있었어요. 현악기와 관악기의 조화를 통해 새로운 음악을 만들어보자는 아이디어였어요. 심지어 팝 아티스트들에게서도 관심이 왔어요. K-팝 아이돌 그룹과의 콜라보레이션 제안이었어요. 전통과 현대의 만남이라는 콘셉트로 새로운 장르를 개척해보자는 거였어요. 이런 다양한 제안들을 보면서 국악의 무한한 가능성을 느꼈어요. 더 이상 전통 음악이 박물관에 전시된 유물이 아니라는 걸 보여준 거였어요. 현대적 감각과 만나면 얼마든지 새로운 생명력을 얻을 수 있다는 증거였어요. 정부에서도 이런 변화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어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국악 세계화 프로젝트 예산을 대폭 늘렸어요. 해외 공연 지원, 국제 페스티벌 참가 지원 등을 확대하기로 했어요. 한류와 연계한 국악 홍보 전략도 수립했어요. K-팝과 함께 K-트래디셔널 뮤직도 전 세계에 알리겠다는 목표였어요. 외교부에서도 문화 외교의 새로운 수단으로 국악을 활용하기로 했어요. 주요 외교 행사에서 국악 공연을 정례화하겠다고 발표했어요. 한국의 독특한 문화적 정체성을 알리는 효과적 도구라고 평가한 거였어요. 이런 정부의 적극적 지원이 국악계에 큰 힘이 됐어요. 그동안 소외받았던 분야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국가적 관심을 받게 된 거였어요. 예산 지원뿐만 아니라 제도적 뒷받침도 강화됐어요. 국악인들의 해외 진출을 돕는 원스톱 서비스를 만들었어요. 비자 발급, 공연장 섭외, 현지 홍보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이었어요. LA 공연 이후 몇 달이 지나면서 젊은 국악계에 정말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났어요.
특히 젊은 대금 연주자들에게 글로벌 콜라보 요청이 쇄도하기 시작한 거였어요. 가장 주목받은 것은 26살의 박소영 씨였어요. 한국예술종합학교를 졸업한 신예 연주자였는데 갑자기 세계적 관심을 받게 됐어요. 베를린 필하모닉에서 젊은 아티스트 프로그램에 초청받았어요. 유럽 최고 오케스트라와 협연할 기회를 얻은 거였어요. 박소영 씨는 처음에는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이었어요. 자신 같은 신인이 베를린 필과 협연한다는 게 꿈 같은 일이었거든요. 하지만 이재민 씨의 성공이 길을 열어준 거였어요. 서양 클래식계에서 한국 전통 악기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바뀐 거였어요. 29살의 김태현 씨도 놀라운 기회를 얻었어요. 뉴욕 메트로폴리탄 오페라에서 현대 오페라 프로덕션에 참여해달라는 요청이었어요. 동양적 색채를 더하기 위해 대금 연주자가 필요하다는 거였어요. 이런 기회는 과거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었어요. 오페라라는 서양 문화의 정수에 한국 전통 악기가 들어간다는 건 정말 혁신적인 일이었어요. 31살의 이미정 씨는 재즈씬에서 주목받았어요. 뉴욕의 유명한 재즈클럽 블루노트에서 공연 제의를 받았어요. 재즈와 한국 전통 음악의 융합이라는 새로운 시도였어요. 즉흥 연주라는 공통점 때문에 의외로 잘 어울릴 것 같다는 평가였어요. 이런 개별적 성공 사례들이 모이면서 젊은 국악 연주자들의 자신감이 크게 높아졌어요. 더 이상 전통 음악이 낡은 것이라는 생각을 버리게 된 거였어요. 오히려 세계 무대에서 통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예술이라는 인식이 생겼어요. 국내에서도 젊은 국악인들의 창작 활동이 활발해졌어요. 전통 기법을 바탕으로 하되 현대적 감각을 더한 새로운 작품들이 쏟아졌어요. 대금과 전자음악의 결합, 대금과 힙합의 만남 등 실험적 시도들이 늘어났어요. 이런 시도들이 젊은 관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어요. 기존의 국악을 어렵고 지루하다고 생각했던 20, 30대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한 거였어요. 국악 공연장에 젊은 관객들이 늘어나는 현상도 나타났어요. 세종문화회관 예술의전당에서 열리는 국악 공연에 젊은이들이 많이 찾아왔어요. 과거에는 중장년층 관객이 대부분이었는데 완전히 달라진 거였어요. 소셜미디어의 영향도 컸어요. 젊은 국악인들이 인스타그램, 틱톡, 유튜브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기 시작했어요. 짧고 임팩트 있는 영상으로 국악의 매력을 알렸어요. 특히 K-팝과 국악을 결합한 커버 영상들이 인기를 끌었어요. 아이돌 그룹의 히트곡을 대금으로 연주하는 영상들이었어요. 이런 콘텐츠들이 수십만 뷰를 기록하면서 국악에 대한 관심을 끌었어요. 해외 팬들의 반응도 뜨거웠어요. 한국 음악의 새로운 매력을 발견했다는 댓글이 많았어요. 전통 악기로 현대 음악을 연주하는 아이디어가 신선하다는 평가였어요. 이런 온라인 확산이 오프라인 공연으로도 이어졌어요. 젊은 국악인들의 독주회나 소규모 공연에 관객이 크게 늘었어요. 티켓 예매가 일찍 마감되는 경우도 많아졌어요. 국악이 더 이상 틈새 장르가 아니라 주류 문화로 인정받기 시작한 거였어요. 대학가에서도 변화가 나타났어요. 국악 동아리 가입률이 급증했어요. 전통 악기를 배우고 싶어하는 학생들이 많아진 거였어요. 특히 대금 동아리의 인기가 높았어요. 이재민 씨 같은 연주자가 되고 싶다는 학생들이 늘어났어요. 이런 변화들을 보면서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하나의 성공 사례가 전체 분야에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니요. 젊은 세대가 전통 문화에 대해 새로운 인식을 갖게 된 거였어요. 이런 변화들을 지켜보면서 대금이라는 악기가 갖는 상징적 의미가 더욱 깊어졌어요. 단순한 전통 악기를 넘어서 나라의 감성과 긍지를 상징하는 매개체가 된 거였어요. 특히 해외에 거주하는 한국인들에게는 정체성의 상징이 되었어요. LA 한인타운에서 만난 한 교민의 이야기가 인상적이었어요. 2차세 한국계 미국인인 김제니퍼 씨였어요. 28살의 변호사로 평소에는 한국 문화와 거리가 멀었다고 했어요. 하지만 이재민 씨의 공연을 본 후 완전히 달라졌다고 털어놨어요. 그동안 한국인이라는 정체성에 대해 별로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그 공연을 보고 자부심을 느꼈다고 말했어요. 이렇게 아름다운 전통 문화를 가진 나라 출신이라는 것이 자랑스럽다고 덧붙였어요. 공연 이후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다고 했어요. 부모님과 한국어로 대화하고 싶어졌다는 거였어요.
이런 반응은 김제니퍼 씨만의 특별한 경우가 아니었어요. 전 세계 한인 커뮤니티에서 비슷한 현상이 나타났어요. 특히 젊은 한인 2세, 3세들 사이에서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급증했어요. 뉴욕 한인타운에서도 한국 전통 문화 강좌 수강생이 늘었어요. 런던의 한인 청년회에서는 국악 동아리를 새로 만들었어요. 토론토, 시드니, 파리 등 전 세계 한인 커뮤니티에서 비슷한 움직임이 나타났어요. 이런 현상을 보면서 문화의 힘을 다시 한번 실감했어요. 정치나 경제적 수단으로는 이루기 어려운 감정적 유대를 만들어낸 거였어요. 한국 정부에서도 이런 변화에 주목했어요. 재외동포청에서 전통 문화를 활용한 정체성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했어요. 한글 학교에서 국악 교육을 정규 과정에 포함시키기로 했어요. 재외동포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모국 연수 프로그램에도 국악 체험을 넣었어요. 이런 정책적 지원이 더 큰 변화를 만들어낼 것으로 기대됐어요. 국내에서는 대금이 한국적 정서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어요. 영화나 드라마에서 한국적 감성을 표현할 때 대금 선율이 자주 사용됐어요. 광고에서도 전통과 현대의 조화를 보여줄 때 대금 음색을 활용했어요. 이런 대중매체에서의 노출이 일반인들의 친숙도를 높였어요. 관광 분야에서도 대금의 활용도가 높아졌어요. 한국관광공사에서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문화체험 프로그램에 대금 시연을 포함시켰어요. 경복궁, 창덕궁 등 고궁에서 정기적으로 대금 연주회를 열기로 했어요. 전통 문화와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음악으로 외국인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어요. 한옥 카페나 전통 찻집에서도 대금 연주를 하는 곳들이 늘어났어요. 분위기 연출 효과가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았어요. 교육 분야에서도 변화가 나타났어요. 초중고등학교 음악 시간에 대금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어요. 기존에는 이론 위주로만 다뤘는데 이제는 실제 연주 체험도 포함시켰어요. 학생들이 직접 대금을 불어보면서 전통 음악의 매력을 느낄 수 있게 한 거였어요. 이런 교육이 어릴 때부터 전통 문화에 대한 친숙함을 높이는 효과를 가져왔어요. 대학에서도 교양 과목으로 국악실기를 개설하는 곳들이 늘었어요. 이공계 학생들도 대금을 배우면서 스트레스 해소와 정서 함양 효과를 얻었어요. 기업에서도 국악을 활용한 프로그램들이 늘어났어요. 임직원 문화체험 프로그램으로 대금 연주 교실을 운영하는 회사들이 생겼어요. 팀워크 향상과 창의성 개발에 도움이 된다는 평가였어요. 외국계 기업들도 한국 전통 문화 이해를 위해 비슷한 프로그램을 도입했어요. 이런 다양한 분야에서의 활용이 대금을 한국 문화의 아이콘으로 만들었어요. 시간이 흘러 1년 후, 저는 다시 LA를 찾게 됐어요. 이번에는 이재민 씨의 두 번째 독주회를 취재하기 위해서였어요. LA 필하모닉 콘서트홀에 다시 섰을 때 정말 감회가 새로웠어요. 1년 전 그 감동적인 순간이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직접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이번 공연은 전에보다 훨씬 큰 규모였어요. 단순한 독주회가 아니라 국제 전통음악 페스티벌의 개막 공연이었어요. 전 세계 다양한 전통음악이 한자리에 모이는 축제였어요. 하지만 그 중심에는 한국의 대금이 있었어요. 페스티벌의 메인 포스터에도 대금을 연주하는 이재민 씨의 모습이 크게 실려 있었어요. 티켓은 발매 즉시 매진됐어요. 1년 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관심이었어요. 관객층도 훨씬 다양해졌어요. 백인 중장년층뿐만 아니라 젊은이들도 많이 보였어요. 아시아계는 물론 히스패닉, 아프리카계 관객들도 상당수 있었어요. 정말 다양한 문화적 배경의 사람들이 한국 전통음악을 들으러 온 거였어요. 공연 시작 전 로비에서 만난 관객들의 반응이 인상적이었어요. 작년에 이재민 씨 공연을 보고 한국 음악에 매료됐다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 후로 한국 문화에 대해 더 많이 알아봤다는 이야기도 들었어요. 한국 드라마를 보기 시작했다는 관객도 있었어요. 한국 음식을 좋아하게 됐다는 사람도 있었어요. 음악을 통해 문화 전반에 대한 관심이 확산된 거였어요. 공연이 시작되자 홀은 완전한 정적에 휩싸였어요. 1년 전과 똑같은 순간이었지만 느낌은 달랐어요. 이번에는 관객들이 대금이라는 악기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었어요. 첫 음이 울려 퍼지는 순간 관객들의 표정에서 기대감을 읽을 수 있었어요. 이재민 씨의 연주도 1년 전보다 더욱 깊어졌어요.
해외 공연 경험이 늘면서 자신감과 여유가 생긴 것 같았어요. 음악적 표현력도 한층 풍부해졌어요. 이번에 연주한 곡은 새로 위촉받은 현대 작품이었어요. 미국 작곡가가 대금을 위해 특별히 작곡한 곡이었어요. 동서양 음악의 진정한 융합을 시도한 야심작이었어요. 대금의 전통적 기법과 현대적 화성이 절묘하게 어우러졌어요. 관객들이 이런 새로운 시도에 완전히 빠져들었어요. 음악이 끝난 후 박수는 1년 전보다 더욱 뜨거웠어요. 스탠딩 오베이션이 10분 넘게 계속됐어요. 앙코르 요청도 더욱 열렬했어요. 이재민 씨가 앙코르로 선택한 곡은 의미가 깊었어요. 아리랑과 아메이징 그레이스를 결합한 새로운 편곡이었어요. 한국과 미국의 대표적 선율이 하나로 어우러지는 감동적인 순간이었어요. 공연이 끝나고 기자회견에서 이재민 씨가 소감을 밝혔어요. 1년 전 이 무대에서 받은 감동을 잊을 수 없다고 말했어요. 그 후 전 세계를 다니며 공연하면서 음악의 보편적 힘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덧붙였어요. 앞으로도 한국 전통 음악의 아름다움을 세계에 알리는 일을 계속하겠다고 다짐했어요. 페스티벌 조직위원장의 말도 인상적이었어요. 한국의 대금이 이 페스티벌의 상징이 됐다고 평가했어요. 전통과 현대, 동양과 서양을 잇는 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고 분석했어요. 앞으로도 이런 문화 교류의 중심에 한국 음악이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어요. 공연장을 나서면서 마지막으로 들여다본 무대가 정말 의미 깊었어요. 그 작은 대나무 하나가 만들어낸 기적을 다시 한번 실감했어요. 1년 전 이 무대에서 시작된 변화가 이제는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었어요. 한국의 젊은 국악인들이 세계 각지에서 활동하고 있었어요. 대금뿐만 아니라 다른 전통 악기들도 주목받기 시작했어요. 가야금, 거문고, 해금 연주자들도 해외 진출 기회가 늘어났어요. 국악 전체가 세계 무대에서 인정받는 장르로 자리 잡아가고 있었어요. 이런 변화는 단순히 음악 분야에만 국한되지 않았어요. 한국 전통 문화 전반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어요. 한복, 한식, 전통 건축, 서예 등 다양한 분야로 관심이 확산됐어요. 특히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 전통 문화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더 이상 낡고 지루한 것이 아니라 쿨하고 트렌디한 것으로 여겨지기 시작했어요. 전통과 현대의 조화라는 한국만의 독특한 문화적 정체성이 형성된 거였어요. 정부 정책에도 큰 변화가 있었어요. 문화 외교의 핵심 수단으로 전통 문화를 적극 활용하기 시작했어요. 주요 국제 행사에서 국악 공연을 정례화했어요. 해외 공간에서도 전통 문화 프로그램을 대폭 늘렸어요. 이런 정책적 지원이 더 많은 국악인들에게 기회를 제공했어요. 교육 분야에서도 지속적인 변화가 이어졌어요. 초중고 교육 과정에서 전통 음악 교육이 강화됐어요. 대학에서도 국악과 현대 음악의 융합 연구가 활발해졌어요. 이런 교육적 토대가 미래 세대의 문화적 정체성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산업적 측면에서도 긍정적 변화가 나타났어요. 전통 악기 제작업체들의 수출이 크게 늘었어요. 해외에서 한국 전통 악기에 대한 수요가 급증한 거였어요. 국악 관련 콘텐츠 산업도 성장했어요. 국악과 현대 음악을 결합한 음반들이 해외에서도 인기를 끌었어요. 이런 경제적 효과까지 더해지면서 전통 문화의 가치가 재평가됐어요. 돌이켜보면 정말 놀라운 변화의 연속이었어요. 하나의 감동적인 공연이 이렇게 큰 파급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니요. 이재민 씨 개인의 성공을 넘어서 한국 전통 문화 전체의 르네상스가 일어난 거였어요. 무엇보다 젊은 세대들이 자신들의 문화적 뿌리에 대해 자부심을 갖게 된 것이 가장 큰 성과였어요. 전통이 과거에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로 이어지는 살아있는 문화라는 인식이 확산됐어요. 이 작은 대나무가 세계의 마음을 울렸고 한국의 울림은 이제 국경을 넘어 미래를 노래하고 있었어요. 선율로 있는 세상이라는 꿈이 현실이 되고 있는 순간이었어요. 앞으로도 이런 아름다운 변화가 계속 이어져 나가기를 바라면서 대나무의 숨결이 만들어낸 기적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